하지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저 세 가지 상태 중에 한 상태에 걸리실 겁니다. 하나씩 제가 묘사해 드릴까요? 첫 번째는 어정쩡. 그게 무슨 얘기냐? 혹시 직장을 다니신다? 뭐 학교를 다니셔도 상관없습니다. 직장이나 학교에 가서 그렇게까지 100% 전념해서 전심전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. 공부하지 않습니다. 어정쩡하게 합니다. 말 그대로. 그렇다고 끝나고 집에 가서 엄청나게 뭔가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. 그냥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하다가 잠이 듭니다. 물론 어느 날은 필 받아서 가끔 일터나 학교에서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. 그러다가 다시 또 줄어듭니다.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죠. 가끔 어떤 꽂히는 취미에 꽂혀 있다가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해서 시큰둥합니다. 지금 무슨 얘기냐? 일에도 한 50% 에너지를 투입하고 노는데도 50% 투입하는, 요새 워레벌이란 말이 아주 유행이죠. 진짜 워레벌은 이겁니다. 뭐냐면 일할 때 파! 쉴 때 파! 이게 워라밸이에요. 그런데 이 어정쩡은 뭐냐면 그냥 물리적으로만 워라밸입니다. 일터에 가서도 한 50%, 끝나고 집에 와서도 50%,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워라밸인 상태인 거죠. 두 번째, 무기력. 이건 굉장히 더 심각한 상태죠. 무슨 얘기냐면 앞에 어정쩡이 그냥 비유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50%만 투입하는 상태라면 이 무기력은 에너지를 한 10%, 20%, 그냥 일터에 가는데 공허합니다. 그냥 눈빛이 영혼이 없어요. 그죠? MZ세대들의 가장 밈이죠? 일터에 갈 때는 영혼을 놔두고 집에 놔두고 간다. 정말 껍데기만 가는 거죠. 집에 와서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. 그냥 다 의미 없어. 친구가 와서 야 여행이라도 한번 갈래? 의미 없어. 너 이런 취미 한번 해볼래? 의미 없어. 테니스 한번 쳐볼래? 요새 유행이라던데? 의미 없어. 완전히 그냥 무기력증에 빠진 상태죠. 그죠? 앞에 어정쩡보다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. 마지막 그냥저냥. 가장 겉으로 보기엔 좀 활발해 보입니다. 무슨 얘기냐? 일터에도 학교에도 아주 활발하게 가요. 주위 사람들이 보기엔 상당히 에너지 많이 투입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집에 와서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. 주기적으로 여행도 가지고 잘 사는 것 같다 보여요. 그런데 본인이 아니다. 뭔가 100%를 다 하고 있진 않아요. 그냥저냥 말 그대로. 그냥저냥 사는 거지. 그래서 저 사람들도 아주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겉보기엔 제일 문제 없어 보이지만 뭔가 찜찜함이 있습니다. 이렇게 사는 거지. 이제 중요한 게 뭐냐? 뒤에 점점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 사는 거지!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? 이게 삶이지 점점점. 그 점점점인 겁니다. 어정쩡한 이건 아닌데 무기력은 빨리 탈출해야 돼. 내 인생은 망했어. 마지막 그냥저냥한 이건 뭔가 아닌데 점점점. 그죠? 자,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분들이 여기 주로 오셨을 겁니다. 자, 이 날아가는 말들을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코드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세 단어를 그냥 하나로 좀 더 정교화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이겁니다. 그냥 치열하지 않은 겁니다. 치열은 뭡니까? 전심전력으로 100% 모든 에너지 쏟아붓는 거죠. 어정쩡은 50% 정도, 무기력은 10%, 20%, 마지막 그냥저냥도 80% 정도. 100은 아닌 거죠. 그죠? 이게 여러분의 문제 상태를 의식화한 겁니다.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반문, 이런 반감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요. 제가 느끼는 지금 이 상태가 그런 거죠. 성실하지 않은 데서 온 어떤 자책감? 구닥다리 성실? 그건 구닥다리잖아요. MZ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는 끝났잖아요. 무슨 얘기다?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.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. 게으르면 안 됩니다.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이제? 먹히지도 않아요. MZ만의 정서가 아니라 그것은 전 연령의 정서예요. 완전히 구닥다리 과거에 폐기된 정서입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거, 여러분이 저 상태, 치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느끼는 불행감은 성실하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불성실해 게을러 이 자책감이 아니에요. 성실성에 대한 어떤 부치의식이 아니라 다른 감각입니다. 그 감각을 한 단어로 의식화, 코드화해 드린다면 바로 이거죠.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, 공허감이죠. 물론 한 번에 와닿지 않죠. 내가 느끼고 있는 게 공허감이라고? 잘 들으세요. 오늘 여러분 여기 온 이유는 뭐라고요? 내 무의식에 있던 걸 제가 의식화해 드림으로써 인생 철학이 명확해지고 또 문제가 의식화돼야 대안이 나오는 거죠. 맞아요. 여러분도 느끼지 못했던 저 밑에 있던 감각, 그것은 공허감입니다. 치열하지 않은 거랑 공허감이랑 무슨 상관이야? 제가 지금부터 이해시켜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제일 쉽게 직관적으로 일단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, 자,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반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쉬워요. 과거에 갖고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엄청나게 치열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죠. 각자 개인적으로 다를 거예요. 제가 떠올리기 좋게 몇 가지 예시를 드려볼게요. 그냥 10대부터 쭉 한번 해볼까요? 10대 때 입시 공부를 어쨌든 했을 때
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대 그 생각이 아니고요. 정말로 치열했던 그 하룻밤 그때 한번 생각해보세요. 또는 수능이 임박한 고3 때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다. 그런데 딱 수능이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? 물론 신나고 좋죠. 수능이 끝났다는 안도감에. 그런데 그 다음에 느껴진 게 뭐죠? 뭔가 내가 100% 에너지를 다하고 몰두하고 전념했던 게 사라지는 그 다음날 뭡니까? 인생에서 그런 뭔가가 뻥 하고 없어지는.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? 뭔가 공허하다. 20대가 됐어요? 20대 때 뭡니까? 취업 준비를 합니다. 그죠? 미친 듯이 고시 준비라든 취업 준비를 합니다. 그때 진짜 내 고등학생도 아닌데 막 도서관에 가고 인강을 듣고 토익 토플을 공부하고 그때 어떻습니까?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다가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그렇게 치열하게 준비하다 뭔가가 없어졌어.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서 내가 100% 에너지 쏟는 치열한 게 없어지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? 내 인생에 뭔가 빠진 것 같아. 이런 표현을 쓰죠. 그게 공허감인 거죠. 30대 때, 20대 후반 때 직장에 들어갑니다. 사회 초년생 때 정말 모든 게 새롭고 긴장이 바짝 돼 있고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진짜 뭐 요새 문화가 달라졌지만 비유적으로 말하면 회식부터 모든 처음 인수익이 많은 업무부터 정말 초집중합니다. 정말 몰두합니다. 그러다가 30대 초중반이 지나서 이제 모든 걸 다 알게 되지 어떻습니까? 왜 이렇게 공허하지? 뭡니까? 그 사회 초년생 때 엄청나게 내 삶의 가운데를 잡고 있었고 내 전념하게 만들었던 뭔가가 갑자기 사라졌대. 뭔가 내가 몰두하고 집중하고 내가 치유할 것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? 공허하다라고 합니다. 여행 계획 세울 때 진짜 되게 너무 좋다. 그러다가 막상 비행기 타고 나면 뭔가 되게 그것도 공허해진 거죠. 계획 때 진짜 치열하잖아요. 특히나 이제 계획 세우는 저는 MBTI 별로 안 좋아해서 무슨 형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. 미친 듯이 막 꼼꼼하게 10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막 빠진 거 없나 하고 막 전날 밤도 못 자고 5번씩 일어나갖고 챙긴 거 맞나 가방 캐리어를 열어놓고 이거 넣나 하고 막 진짜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공항버스 시간까지 완벽하게 해갖고 진짜 딱 타고 내려갖고 비행기 타는 순간 공허하다. 왜? 그 전까지 이 여행 계획과 준비에 정말 치열했던 거죠. 내 삶은 꽉 차 있었죠. 그러다가 여행 계획이라는 게 툭 꺼지고 나니까. 물론 이거 극단적인 경우죠. 계획형이죠. 여행 가서도 마찬가지죠. 새로운 문물을 보고 막 미친 듯이 집중하고 사진 막 만장 찍고 하다가 돌아오면 어떻습니까? 회사 가면, 학교 가면 뭔가 적적한 마음. 여행 때 치열했던 게 없어지니까 내 인생에 몰두할 중간이 없어지니까 가운데 중심이 없어지니까 공허감입니다. 다시 제가 뭘 의식화해 드렸는지 알겠죠? 뭐라고요?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현상은 뭔지 아세요? 100% 치열한 게 지금 없는 겁니다. 그래서 느끼는 감각은 뭐라고요? 공허감이에요. 이걸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접근해 볼게요. 이론은 너무 골치 아프니까 제가 약속드렸죠? 더 와닿는 코드, 쉽게 말하면 그림입니다. 오늘 자주 나오는 그림이니까 유심히 보세요. 공허감,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겁니다. 마음이 비어있는 거예요, 말 그대로. 그죠? 마음이 꽉 차지 않은 겁니다. 저기서 검은 부분이 뭡니까? 여러분 비어있는 마음입니다. 왜 저렇다고요? 눈앞에 있는 일이나 취미, 그것들을 다 가져오지 못해서입니다. 왜 못 가져온다고요?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. 일에서 반만 갖고 오는 겁니다. 사회 초년생 때는 정말 회사와 일의 모든 것을 갖고 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득 찼다고 하면 이제는 그렇게까지 치열하지 않았어요. 10대 때 혹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다면 눈앞에 있는 수학과 입시와 수능과 내신 그 모든 걸 다 치열하게 끌어왔기 때문에 가슴이 수학과 수능으로 가득 찼다가 딱 끝나고 났을 때 이제는 수학과 수능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가져올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공허한 겁니다. 이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태를 제가 의식화해드린 거죠. 자, 그러면 조금 더 이 공허감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해결책도 간단하지 않아요? 내가 열심히 살면 되네. 어정쩡한 사람은 어정쩡하지 않게 정말 아까 와도 일할 때 빡, 쉴 때 빡 하면 되고 그냥 저냥도 마지막 10% 20%를 더해갖고 100% 에너지를 쓰면 되잖아요.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. 자,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개인이 혼자만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어요. 왜? 시대적 분위기가.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입니다. 여러분이 혼자 아무리 벌거든 쳐도 주위에 있는 모든 시대가 다시 여러분을 원상복귀 시킬 겁니다. 자, 이게 무슨 얘기냐?